우리가 어릴 때인 50년대, 60년대 우리 시골에도 지금은 화학적으로 조제한 농약이 뿌려지기 시작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에는 이보다 먼저 들어와서 치기도 하였을 겁니다. 당시에 친 살충제로는 과수원에는 파라치온, 마라치온 등이 있고 가루약으로 DDT, BHC 등으로 주로 배추 같은 벌레가 먹는 잎에 하얗게 뿌리곤 하였습니다. 거기에만 쳐서는 그래도 한정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빈대 벼룩 잡기 위해서 방에도 치고 또 이를 박멸하기 위해서 옷에도 머리에도 쳤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덕분에 우리가 어릴 때 집집마다 사람마다 없는 곳 드문 이런 기생충이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지나갔지만 이러한 것들 속에 들어있는 성분은 독성이 강한 것은 물론 암을 유발하거나 또 몸속에 축적이 된다는 것이 문제였죠. 지금은 저개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곳에도 그때 쓰던 농약은 생산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죠. 그러나 사람들이 한번 겪은 기억은 지워지지 않죠. 농약 하면 저부터 그때 농약이 떠오릅니다. 관념 속은 농약을 그때 보고 들은 것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지금은 농약을 막 치지만 처음 화초처럼 몇 포기 키울 때는 무농약으로 했는데 그 시도한 것 채거리에 꼽은 한 권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무농약,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 알고 포기하고 지금은 농약 막 칩니다. 어떤 사람은 내 먹거리는 무농약으로 하지만 100% 저와 우리 가족이 먹어도 알 수 없습니다. 농약 안 치고는 안 되는 것은 저만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한국작물보호협회의 자료를 차용해 왔는데 곡식은 농약 안 치면 59%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자료입니다. 배추, 고추, 오이, 채소는 44% 수확량을, 사과배, 복숭아, 과일은 11% 정도의 수확량을 얻을 수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건 양적으로 따졌을 때 그렇고 수확한 그 과일, 벌레 먹은 것, 병 걸린 것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무농약으로 과일을 재배한다면 흠집이 많고 표면이 거친 그 과일도 소비자가 사 먹으려면 10배이 더 높은 값을 주고 사 먹어야 하니 지금의 사과 파동은 아무것도 아닌 셈입니다. 자료와는 조금 다르게 나온 일본과 미국의 무농약으로 했을 때 수확량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일본은 복숭아 0%, 미국은 사과 0%. 이 말은 농약을 안 치면 건질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입니다. 든 과일이든 여러 작물 중 달고 맛있고 향기로운 것은 벌레도 병균도 우리처럼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일은 대부분, 채소는 양념작물일수록 농약을 많이 쳐야 하고 치지 않으면 건질 것이 없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공유 같은 농작물은 농약 방제를 하지 않으면 반타작, 과일 같으면 건질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화학농약만이 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저를 비롯한 소비자들은 무농약을 찾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그 옛날 독성도 강하고 거기에다 섭취할수록 몸에 쌓이는 카드뮴, 수은제 같은 중금속 농약을 떠올리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물에 치는 농약은 인축에 맹독성이나 고독성 농약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독성이 15%, 저독성 농약이 85% 정도 등록 사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농약을 치는 농부는 병균과 해충이 안 죽는다고 불만입니다. 농약 개발과 허가 기준을 병균과 해충의 살균 살충액에 맞추기보다 인축 또 어류에 끼치는 독성 정도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맹독성, 고독성, 보통 독성, 저독성은 또 어떻게 구분 짓는가 입니다. 독성 단위는 반수 치사 양량, 즉 LD50으로 표시합니다. 그 단위는 킬로그램 분의 미리그램인데, 즉 인축 사람이나 짐승이나 1kg인 동물이 섭취했을 때 반수가 죽는 양을 미리그램으로 표시한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LD50 독성 수치가 10이라면 1kg 정도 덩치의 동물이 10mg, 즉 약수저 한 숟갈 섭취하면 그중 반이 치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독성 농약을 60kg 성인이 섭취하여 반 정도의 치사량은
60 곱하기 10 하니까 600mg이라면 계산이 나오죠. 독성 농약이란 아래 표를 보면 입으로 섭취했을 때 고체는 5 미만, 액체는 20 미만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표시대로 계산하면 60kg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약의 경우 20 곱하기 60은 1200mg. 이 정도 농약을 섭취하면 100 중 50은 치사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맹독성, 고독성 약은 예전에 치고 남은 것이 농가에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판매 사용되지는 않고 독성이 큰 것이 보통 독성인데 이걸 물약으로 계산하면 보통 독성도 그 독성 정도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아래에 표 보듯이 200에서 2000으로 그 범위가 넓은데 그중 독성이 가장 높은 약을 기준으로 한다면 물약이 200이므로 200 곱하기 60은 12,000mg, 이를 kg으로 환산하면 1.2kg, 이를 양으로 계산하면 1.2L가 되는군요. 참고로 이 반수 치사량을 농약 외에 다른 것에 찾아보면 니코틴은 50mg,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 맹독성에 들어가죠. 감기약으로 먹는 아스피린은 200mg, 그러니까 딱 보통 독성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먹고는 안 되는 소금은 3g, 60kg 사람이 한꺼번에 3g 곱하기 60은 180g, 100명의 어른이 180g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통계적으로 50명이 치사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사실 저부터 실제보다는 관념에 살아가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료를 직접 찾아본 소박 농부도 믿기 어려운데 제가 제시한 자료를 단순히 보는 시청자분들은 더더욱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기호식품이나 식품의 반수 치사량을 알아보시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시무시한 치사량을 알아보았는데 사실은 치사량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몸에는 좋지 않거나 치명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에 넣는다고 농약 친 작물을 계속 섭취했을 때 어떤 해가 있는지, 소동물에게는 평생인 2년을, 개나 원숭이 같은 대동물은 1년 동안 섭취시키면서 혈액, 병리검사 등 검사를 실시하여 일일 섭취 허용량을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한다기보다 글로벌 농약 회사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해당 농약 시험서를 이렇게 제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다 할 농약을 색출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분석 자료를 만들려면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는 그냥 원약으로 바이엘이나 신제사 등의 수입, 증량제나 계면활성제를 섞어 이렇게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 판매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두 번 농약을 친 작물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먹어야 하므로 일례 독성 기준보다 평생을 섭취했을 때의 허용 기준을 앞처럼 동물 실험을 알아보고 각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합니다. 500 내지 1000배로 희석했을 때는 당연히 허용 기준치가 훨 넘죠. 그러나 살포하는 순간부터 시일이 지남에 따라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 반감기를 기준으로 어떤 작물은 수확기간 30일 전까지, 어떤 약, 어떤 작물에는 15일 또는 3일 전까지 하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농약을 화학적으로 만들 때는 해당 병균이나 해충을 잡기 위한 것이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반감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 아니라 불안정적인 상태의 화학 제품을 만드는 거죠. 수확기 15일 전에 그 농도로 살포하라고 하는 것은 살포 15일 후에는 그 작물에 잔류하는 농약이 60kg 성인 기준으로 1일 섭취 허용 기준치 이내라는 것이죠. 딱 이 기준으로 평생을 섭취해도 만성 독성 피해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농약 희석 농도보다 더 독하게 쳤다면 당연히 잔류 기준은 허용치를 넘겠죠. 배를 진하게 쳤다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30일 뒤는 돼야 되겠습니다. 농약을 치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 이 기준은 꼭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먹든 남이 먹든 해당 작물에 칠 때는 언제 수확을 하는가는 꼭 계산해서 쳐야 하고, 요즘 그 배수로는 죽지 않으니 더 독하게 친다면 그 계산도 해서 쳐야 합니다. 농약을 치는 농부 입장에서는 반감기가 길면 길수록 작물에 묻어있는 농약의 약효가 오래가서 살포 시기를 늦추어도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감기가 짧도록 바라겠죠. 여하튼 옛날에는 농약 한 번 쳐놓으면
약효 오래 갔는데 지금은 아니죠. 과학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얘기 드린 것은 현재 지금의 과학 수준으로 보았을 때의 계산이고 우리가 모를 피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옛날 DDT가 나올 때 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허용 기준 외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는 모두 밝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긴 그 점은 비단 농약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농약은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에 시험 성적서가 있긴 하지만 사실 친환경 농약으로 치는 여러 가지 것은 반감기가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병균이나 해충이 죽는 것을 보면 분명 독성이 있긴 있는데 쳤을 때 어느 정도 독성인지 언제 먹어야 안전한지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어느 해 가을에 사과를 한 상자 구입하였는데 거기에는 친절하게 쪽지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이 사과는 주로 석회보르도액으로 방지하여 과일 표면에 흰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약이니 그냥 닦아서 껍질째로 드셔도 무해합니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석회보르도액은 친환경 제품 맞습니다. 석회에다 황산구리를 섞은 것인데 화학적으로 조제하지 않아 친환경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거기에 섞은 황산구리는 극약입니다. 이 황산구리 독성 등급이나 반감기 잔류 허용 기준은 본 일이 없습니다. 보통 친환경 농약은 독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독성이 없는 제품이 어떻게 병균이 죽고 해충이 죽겠습니까? 그분이 일부러 무해하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모두들 친환경은 괜찮다는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먹든 남이 먹든 농약을 칠 때는 제대로 알고 쳐야 그 농산물을 먹는 사람에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친환경 농약이나 화학농약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 혹 화학농약을 홍보하거나 친환경 농약을 폄훼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공부한 자료를 소개하고 이해하기 쉽게 덧붙인 것뿐입니다. 이렇게 농약에 대해서 얘기 드리니 마치 손바닥 농부가 옛날 농진청이나 농약회사에 근무한 적은 없을까라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런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무농약으로 해도 안 되니 농약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니 공부한 것뿐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 사람들의 관념은 마음에 돋보기나 졸보기를 달고 바라봅니다. 때로는 실제보다 크게, 어떤 것은 실제보다 작게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노력은 해야 합니다.